여기는 공동체 라디오 세종 FM 98.9 MHz 세종 FM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오늘 이 시간은 귀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세종예술고등학교 학교사회적 협동조합 예다움 이사장님이면서 예술부장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 개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생님의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라나 사실
망설였는데 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아이고, 저희는 영광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세종예술고등학교에서 네.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음악 교사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그 4개의 과를 통틀어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부장이기도 하고 네. 또 학생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예담 네. 학교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아, 정말 학생들 가르치기도 바쁘시고 분주할 텐데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해내시는 거를 보고 저는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려고 제가 아주 그냥 오래전부터 뼈를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겸 부장님 겸 교사시잖아요. 네, 제가 네. 어떤 명칭으로 부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래도 교사가 네.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럼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박영주 선생님께서는 언제 봐도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이 네. 너무 해맑고 아까 우리 스텝 중에서도 사진을 보면서 되게 우아하시다고 못 보시는 분들은 안타깝네요. 또 예, 매력적인 그 보조개가 상당히 정말 귀엽다는 표현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어떠한 과목 아까 음악이라고 하셨죠? 네네네. 그 음악 중에서도 장르가 있잖아요. 저는 클래식- 국악을 가르치고 있어요. 국악이요. 네네네. 역시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 1, 2, 3학년 다 가르치나요? 아니면 저희는 이제 그 전공마다 선생님들이 네. 5분씩 계시거든요. 네. 네, 음악과에는 피아노, 성악, 작곡, 국악, 그쵸. 그다음에 관현악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네. 이제 국악을 맡아서 1, 2, 3학년 학생들이 국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술고등학교가 처음 생겼다고 했을 때가 그때가 몇 년쯤 됐죠? 저희가 2018년에 개교했어요. 근데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5년 거는 차입니다, 올해. 그렇죠. 네. 근데 상당히 예고에서 한 활약상이 커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주 황망했고 삭막했어요, 학교가. 맞아요. 예. 지금은 어떤가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전국 공모로 뽑혀서 세종에 왔거든요. 음. 2018년도에. 네. 그런데 2월 달에 학교 갔을 때 학교 유리창도 안 껴 있었어요. 이게 학교일까 과연? 네. 그랬는데 3월부터 학생들 받고 뭐 여기저기 닦고 뭐 하고 정말 그 새 집 증후군처럼 네.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어, 견뎌서 예. 지금 5년 차에 아주 훌륭한 학교를 함께 그렇군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박영주 선생님께서는 학교 예술고등학교 설립 멤버시네요. 그렇죠. 네. 그럼 특별한 애착이 더 하지 않았을까? 5년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네. 5년 동안 이끌어 오시면서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애착심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학교에 사실 보통 선생님들은 이미 지어진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교육과정대로만 이렇게 보통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처음에 여기저기 뭐 물건 집기류 구입하는 것부터 또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과정을 짤 것인가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어떠한 진로를 고민해 줄 것인가 또 마지막에 협동조합까지 예. 이런 일들이 참 5년 안에 그것을 다 해냈다는 게 제 스스로도 너무 대견한 것 같아요. 네. 국악 쪽을 이제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학생들이 많이 5년이면은 많이 배출됐나요? 몇 명이나 됐나요? 저희가 음악관 20명씩 뽑거든요. 그런데 지금 1회, 2회까지 졸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배출되지 않았죠. 5년 됐지만 졸업생은 2회 배출됐고 예. 그중에서 국악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전공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나요? 대학에서? 있죠. 예, 저희 1회 졸업생 학생이 이제 이화여대 갔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보람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교사로서. 네. 그래서 우리 예술고등학교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시민들도 예고에서의 그 활약상을 보고 점점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코로나 시대가 왔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저희가 3년 차에 코로나가 왔죠. 네. 첫해, 둘째하고 3년 차에 코로나 왔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학교는 인터넷 강의가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실기이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그렇군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각 실마다 그런 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또 담임을 맡았었거든요. 담임을 맡는데 아침마다 이제 줌으로 들어가서 출석 확인하고 하는데 네.
학생들한테 이게 이러다가는 너무 큰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던 네. 그런 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네. 있지만 예. 그의 아이들과 함께 책을 낸 음.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 말씀도 이따가 또 여쭤보기로 네, 네. 하고요. 이게 우리 박영주 선생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그 사회적 협동조합, 네, 네. 예, 그 새로운 학교에서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큰 일을 해내셨다고 그래서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네, 네. 일반 협동조합도 어려운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어떻게 그런 협동조합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냈는지 네. 궁금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사실은 협동조합이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 사회적 경제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의 협동조합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그 공문이 내려왔고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세종예술고등학교이기 전에 네. 충남예술고등학교에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학교에 졸업하고 대학을 갔어. 대학을 졸업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특히 코로나였기 때문에 더 심했겠죠. 그런 그렇겠어요. 것들이. 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뭔가 어떤 자기들만의 유대의 끈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고 미리미리 어떤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자라는 취지로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네. 대부분의 학교들이 거의 매점 형태로 학교 협동조합을 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런 학교에서의 네. 매점에서도 협동조합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많은 학교들이 매점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고 네. 거기서 좋은 먹거리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익을 실천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떠나서 예술고기 때문에 예술인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그래서 최초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가 네. 협동조합 중에서 네. 예술인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려면 젊은 친구들도 네. 굉장히 어려워하던데 네. 그 과정을 지금 협력을 하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혼자 만들어내신 거예요? 서류상으로? 물론 뭐 협력은 했겠지만 제가 저희 교장 선생님을 좀 미워했어요 그때. 왜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고 싶어서 네. 하시는데 그 누구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딱 회의석상에서 예. 박영주 부장이 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단호하게. 그래서 제가 저는 여태까지 노해 본 적은 없어요. 어느 업무든지. 어머나. 그래서 네 그러시구나.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순간에 알고서 네 예스 하셨나요? 아니면 저는 사실 이렇게 정관이나 이런 어떤 예. 사업 절차까지 이렇게 몰랐어요. 복잡한지 몰랐어요. 예. 모르니까 한 그냥 겁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한 거죠. 해 받아서 서류를 정관을 만들고 네. 그리고 이사들이 다 어떤 그 인감 증명을 띄고 그렇죠. 어. 서류가 굉장히 네, 네.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디 뭐 법인도 가야 되고 공증도 받아야 되고 예. 또 조치원에 있는 뭐 세무서인가요? 등기소. 등기소 예. 이런 데도 가야 되고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서류상도 물론 선생님도 결국은 공부하신 거네요. 그런데 저는 그런 예.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안 하고 어떤 데다 딱 위탁을 했으면 굉장히 예. 편했겠죠. 그런데 네, 그렇죠. 그만큼 애착도 덜 했을 거고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컨설팅 해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스로 했기 때문에 네, 힘들었어도 맞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이제 궁금한 건데 이사들도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이사님들은 누가 주로 하셨나요? 보통 이제 이사들을 예. 학교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좀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을 저희 과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이사를 딱 선임을 해놓고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인감을 못 띄는 거예요. 그렇지. 없겠죠. 예. 그래서 양쪽 부모님의 인감을 떼어다가 도장을 받아서 하는 건데 아이고. 사실 부모님들이 예. 이걸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본인의 인감 도장을 찍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학생 이사를 네. 다 빼고 예. 교사들로 이사를 구성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네네. 네. 인감도장에 대한 예민함이 학부모들은 상당히 네네. 크죠. 그러셨군요. 그럼 이사님들은 교사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몇 년 만에 만들었나요? 아니면 몇 개월 만에 만들었나요? 제가 그 3월에 업무를 지시 받았고요. 예. 이제 3월부터 해서 사회적 경제연구원에 계속 서류를 보내면 이제 음. 그쪽에서 잘못됐다고 보내고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거를.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시 교육부로 가거든요. 네. 이제 교육부에서 거기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 다시 그 협동조합 경제원으로 가서 예. 학교를 와요. 그게 저희가 12월 1일 날 받은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1년 걸렸네요. 그걸 가지고 정말. 다시 이제 등기소까지 갔다 와서 12월 말에 받았고요. 네. 제가 그 세무서에서 등록은 2월 정도에 한 것 같아요. 아, 다음에 정말 3월 1일자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진짜 그때의 소감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이런 일을 해냈구나. 그죠? 왜냐하면 저는 음악을 예.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렇죠. 법적인 것들 너무 모르거든요. 예. 네. 오히려 미워했던 임 교장 선생님인가?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 성함이 임진환 교장 임진환 교장 선생님이시죠? 너무 감사드리죠. 감사드릴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어렵고 힘들다고 피하는 시대잖아요. 네. 우리들은 대부분이. 근데 그렇게 완성을 했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다른 사람과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곧 나의 재산이 되지 않았을까? 네, 네,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또 다른 학교도 생겼다고 하던데 어딘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해밀초등학교에도 협동조합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도요. 네, 궁금하네요. 그리고 거기는 그 장영실고에도 예. 생긴 걸 알고 저도 있습니다. 장영실고등학교 가봤는데 참 예쁘고 네. 그 기능을 배우는 게 저도 배우고 싶은 충동이 날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장영실과 해밀턴 학교는 초등학교인데 네. 거기도 또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종시 1호로 학교 협동조합이 된 거네요. 그럼 네. 네, 그럼 1호, 2호, 3호 이렇게 나가는군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겠지만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렇죠? 네, 너무 어려웠어요. 음악 교사로서만 계시다가 행정적인 거, 특히 세무적인 거 이런 네. 것들을 거쳐야 된다는 게, 근데 거기에서 그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선생님의 추진력이 아니었으면 해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매사에 긍정적이시고 네. 또 뭔가에 이렇게 닥친 일이 있으면 끝까지 해내는 그런 성격이신가요? 저는 예. 누군가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이 당연히 내가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해 했을 때는 예. 그 사람이 그만큼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탁을 하면 지금도 협동조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저희한테 의뢰가 와요. 근데 제가 그 공연이나 많은 영상들 제작하기 너무 힘든데 네. 그래도 무조건 대답을 하고 이제 소가리를 하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러면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뭔가 조합원들끼리 공생 공존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만들어내는 뭐 제품이나 네. 물품이나 뭐 또는 어떤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4개의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과랑 실용음악과는 예. 사실 공연 위주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목원에서 작년부터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에서는 아예 연차적으로 계속 네네. 어. 봄, 가을 축제로 하고 있고요. 혹시 협약을 맺었나요? 네, 아니면- 협약을 맺었어요. 와, 그거 어. 누가 추진하셨나요? 제가 또 했겠죠. 아, 역시 네네네. 정말 그래서 이제 수목원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쓰고 네. 거기서 일정의 돈을 받습니다. 그럼 그걸 학생들한테 또 이렇게 계약서 써서 시급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저희가 시급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부가가치가 생산이 됐을 때 네, 똑같이 나눕니까? 똑같이 안 나누고요. 이게 생산이 되면 일정의 세금을 띄고 그렇죠. 네, 그건 띄고 물론 떼야죠. 학생들이 이제 그 시간당 저희가 10,000원씩 페이를 주고 있는데 보통 공연하면 30,000원을 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프리랜서들을 쓰면 아. 프리랜서는 30,000원씩 이제 예. 시급을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적립금으로 네. 저희가 달금달금 데이라고 금요일마다 달금달금 데이. 네네 제가 만들었거든요. 달콤한 어. 금요일 해서 아이들이 이제 네. 금요일에 뭐 과자나 뭐 사탕, 무슨 네. 음료 이런 것들을 예. 제공하고 있고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벌어서 예. 그 사회 예. 사랑의 열매 거기에 기부도 했고요. 아니 그 상황에도 돈을 벌어서 또 작년에는 봉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작년 돈을 좀 벌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텀블러도 제작을 했거든요. 텀블러. 네, 예. 학생들이 그 혹시 갖고 오신 이건 아니고요. 네네. 네, 텀블러를 제작해서 그걸로 좀 수익을 얻었어요.
와, 그리고 정말 영상 제작도 좀 했고요.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만드는 이후에 학생들에게 경제 교육까지도 네네네. 겸해서 되는 것 같으네요. 네. 네, 저도 사실 세무에 관련된 건 잘 그래서 모르는데 오늘도 세금 계산서 하나 발행하고 왔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나성중학교에 벽화를 만들었어요, 아, 저희가. 벽화 이야기는 또 뭐예요? 나성중학교 그 중 들어가면 네. 그게 하얀 벽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벽화를 독도사랑 벽화를 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다 그림을 그리고 해서 뭐 하나당 얼마씩 네.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벽에다가 벽화를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아, 그러면 네. 그거를 이렇게 학교에서 예산을 그 학교에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납품한 거죠. 그러면은 그 견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견적서도 나옵니다. 견적서도 나오면은 그게 이제 우리하고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네, 네, 못하고 네, 네, 그런가요? 아, 야, 학교에서 그 견적을 그 의뢰를 했을 때 네, 그래도 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하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네. 굉장한 교육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이들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나성중학교만 하셨나요? 아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좀 네. 어려운 거는 그 교과 제작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학교 교가. 네, 학교 유치원 원가도 하고 있고 나성 유치원도 하고 지금 어머나. 슬기 유치원도 하고 네. 네. 지편 초등학교도 했고 나성 중학교도 했어요. 예고에서 네. 협동조합에서 네, 이제 하면서 어려운 거는 사실 학생들은 전문가만큼 그렇게 고퀄리티 예.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전문가들은 내가 돈을 받으니까 금방금방 뽑아내는데 학생들은 좀 시일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네. 것들을 최대한 해주기 위해서 제가 좀 참고 기다리고 네. 언제까지 해줄 수 있니 매일 카톡으로 보내고 어. 지금 얼마큼 됐니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있다면 예술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 심정이 드는 이유가 네. 경제서부터 여러 가지의 세무일까지 전부 가르친다는 것이 이게 네. 자동으로 지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때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머릿속에 네. 영원히 가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정말 너무 훌륭하세요. 정말 예술부장 역할과 예다움 이사장 역할까지도 상당히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해내시고 계셔서 우리들은 네. 뭐라고 할까? 슈퍼우먼 교사라고 할까? 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을 만큼 감동적입니다. 선생님,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또 말씀 나눌까요? 네, 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은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사랑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것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보이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되는 거야. 힘겨웠던 방황. 네, 임재범의 비상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박영주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우리 세종예술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뭔가 단체, 예술 단체가 창단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마시멜로 봉사단과 해봄이라는 그런 단체가 연주단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마시멜로 봉사단은 예. 제 개인적인 봉사단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 세종예술고랑은 별개고요. 사실 저희 아이 큰아이가 27인데 장애가 있어요. 지금 중복 장애 2급을 갖고 있고요. 아이고,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계속 힘들게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음. 이제 새롭게 한번 나 비상해보자.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사회복지를 대학원을 다시 공부했고요. 네. 그해 사회복지 하면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제 충남 공주에 사는데 거기서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 20년 동안 그 봉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봉사단이죠. 네. 그러면은 그 마시멜로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그럼? 제가 그때 그거를 왜 했냐면 그 봉황중학교라고 남자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 네. 사실 남자 아이들은 봉사보다는 축구나 게임을 더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달콤함을 좀 이기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음악을 하면 나중에 너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의미로 그 봉사단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네. 예, 선생님들과. 그래서 네. 그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멜로.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공주가 고향이라고 했는데 네. 줄곧 공주에서 학교 다 나오시고 교직 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셨나요? 저는 고향은 공주가 아니고요. 경기도고요. 네네. 그래요? 공주 4대에 입학해서 학교로 인하여 해서 그리고 이제 남편이 네. 공주 남자를 만나서 공주에 살고 있는 공주로 거죠. 시집을 오신 거네요. 네네. 네. 거의 그러셨군요. 충남에서 한 7개, 8개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네. 이제 세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녀분은 아들 둘이에요. 아들만 둘이요. 네네네. 그럼 큰 아드님이 27 27, 살? 24. 그렇군요. 네.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모르고 마시멜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과 봉사단을 만들었지만 네.
어떠한 계기가 또 근데 음대 출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과를 간 것은 아드님의 계기가 됐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세상에 리더나 똑똑한 사람들이 네.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음. 계속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 아이는 어차피 장애를 갖고 있는데 네. 이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아무리 음. 제가 가르쳐도 비장애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런데 그 네. 장애를 가진 아이가 행복하게 음. 살려면 네. 비장애인들이 함께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 20년 전부터 계속 봉사단을 만들고 학생을 지도하고 음. 아이들 데리고 봉사대회도 엄청 나갔었어요. 그럼 그래서 봉사 상도 많이 대상은 타고. 어디로 주로 가시나요? 저희는 공주에 있는 소망 공동체라고 장애인 생활시설로 소망 갑니다. 공동체. 네. 네. 그리고 그 봉사단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다 교사들이죠. 선생님들이세요. 네네네. 함께 그 네. 마음을 같이 하는 교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조금 있으면 이제 점점 추운 겨울이 올 텐데 따스함을 깊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말씀 나누면 나눌수록 양파를 까면 깔수록 뭐 보배가 나온다더니 어떻게 또 이렇게까지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기 정말 친해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언제 기회가 되면 마시멜로 봉사단에 가입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되는데 조건이 있나요? 거기 회원 조건이? 아니요, 없습니다. 요새는 다들 네. 퇴직하셔서 나이가 좀 많아서 네. 옛날엔 노력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요새 노력봉사를 못해서 다음 주에 김장이 있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젊은 봉사단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희 뭐 여성 단체들도 이렇게 봉사하러 많이 다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야금 연주단 우리 해봄 이름도 네. 예뻐요. 가는 곳곳마다 이름이 다 예쁘게 지으셔서 네. 해봄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며 이 연주단은 누구와 어떻게 만드셨는지. 해봄은 예. 시도해 봄, 노력해 봄. 그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요. 멀리서 찾았더니 가까운 데 있었네요. 네, 그리고 네. 또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봄, 따뜻한 봄. 너무 예뻐. 네. 그 해범의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제가 이제 충남예고랑 세종예고에서 있으면서 네. 국악을 학생을 지도했는데 네. 제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선생님 저희들 갈 곳이 없어요. 연주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찾아왔더라고요. 이건 네. 2020년이었어요. 2년 전에. 예. 그러면서 저희를 단체를 한다 만드는데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뭘 도와줄까 했더니 선생님이 단장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장 나 상관없을까? 교사인데 그랬더니 단장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남예고 제자하고 세종예고 제자들 가야금 전공한 제자들로 해서 20명으로 2020년 12월에 창단했습니다. 네. 참 짧은 세종예술고등학교의 역사 5년 동안에 네. 선생님의 발자취 흔적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추억을 남길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졸업하고도 많이 찾아오나요? 그래서 예술고에 근무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제자들이 수도 없이 찾아와요. 네. 결혼한다, 선생님 뭐 이번에 취직했다, 뭐 여러 가지 공연하다 찾아와서 전화 받기가 너무 바쁠 정도로 네. 그래서 교사로서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겠어요. 가야금 연주단 해봄에서는 계속해서 공연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적었었는데 올해 좀 많아졌고요. 올해 학교에서 예. 국악 교육을 이제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을 아이들 이제 해봄 제자들 모아놓고 가야금 아니면 국악에 대한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가까이 공연한 데는 어디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수목원에서 했죠. 예. 수목원에서. 수목원에는 1년에 한 번 하나요? 수목원에서는 1년에 4번 합니다. 4번. 봄에 2번, 가을에 2번. 그럼 거기서도 그 공연비가 나오겠네요. 그 그렇죠. 공연비는 협동조합하고 다른가요? 해봄은 이제 저희랑 협약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해봄 제자들한테 페이를 좀 지급하죠. 해봄 자체로 공연은 이제 다른 데서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줄 알았어요. 어떻게라도 학생들과 함께 교류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수목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수목원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MOU를 맺었나요? 아니면 네, 작년 3월에 MOU 맺었거든요. 수목원이랑. 네. 그래서 수목원에서 굉장히 저희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뭐 음악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학생들이니까. 그런데 지역 예술 인재를 함께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원장님부터 해서 다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뭐 세종시에서 행사 있거나 이럴 때도 혹시 공연을 하나요? 세종시 행사 있을 때 공연을 하긴 하는데요. 저희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있고 네. 주말엔 개인적인 일이 있고 해서 뭐 들어오는 건 다 못하고 학생들이 가능한 시간이 되면 네. 조금 하려고는 하는데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스케줄이 너무 많이 달라서. 그렇군요. 아유, 이렇게 우리 박영주 선생님께서의 그 하시는 역할마다 학생들에게 굉장한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서 오늘 참 모시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길 참 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예고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해봄이나 마시멜로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좀 꼭 좀 물어봐줘 해갖고 지금까지 여쭤봤던 건데 네네네. 특별히 이 두 단체를 이끌면서의 기억에 애틋한 것이 있었다면 혹시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네.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는 네. 지역 주민을 이제 지금은 공주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같이 여행도 가고 소풍도 네. 가고 이렇게 했고요. 네. 또 저희가 식사 봉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코로나 전에는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하고 그렇죠. 얼른 풀려서 또 다 함께 네. 모두 다 함께 봉사하는 장애와 비장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함께 한다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그쵸. 좋겠습니다. 함께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잠시 우리 선생님하고 대화 나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맞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바로 마시멜로 봉사단들과 함께 하는데 더 의미가 크지 않나. 근데 뿐만 아니라 뭐 이런 해봄 연주단도 이 말이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 들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함께하면 음.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그렇죠. 길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책에서는 읽어봤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말씀이 더 우리가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길 잃은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 향해
그리움 외칠 때 같이 놀던 어린 나무 한 그루 혼자 남게 되는 게 싫었지. 해져가는 넓은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던 노래 내 곁에 없었지.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널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네, YB의 너를 보내고 음악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박영주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막 있어요. 언젠가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10대, 20대를 봤을 때 어느 때에 제일 가고 싶냐 이랬을 때 저는 10대로 다시 가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더 가고 싶습니다. 지금 네. 또 훌륭한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이끌어 주시는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TV에 KBS에서 인간극장에서 갑자기 내가 아는 선생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 KBS 인간극장에서는 왜 나오신 거죠? 제 제자 때문에 나왔죠. 아, 그 학생들이 선생님의 제자였군요. 제가 네네네. 바빠서 끝까지 못 봐가지고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종교육청의 장애인 예술단에 소속된 이지원이라는 네. 제자인데요. 예. 지원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네. 예술고에 가고 싶다고 민요를 아, 전공했는데 예. 예술고에 가고 싶다고 이제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지원이는 예술고에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 지원이는 장애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어머니는 사실 부모는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 그 자식이 심정, 예, 장애로 받아들이고 알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냥 아이를 그냥 민요로 해서 곱게 키우고만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니다. 지원이는 예고에 가면 학교 생활 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장애는 나쁜 것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가 되는 순간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많은 혜택도 있고 훨씬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어머니를 설득시켰어요. 아하. 근데 어머니가 막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더니 이제 장애 진단을 받았고요. 네. 장애 진단을 받은 후에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공주여고에 예. 입학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지원이를 데리고 1년 동안 예. 같이 계속 공연도 다니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고요. 네. 지원이 동생이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예. 송현이라고. 그래서 지원이 송현이를 둘을 데리고 봉사활동도 가고 무대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그것이 그 씨앗이 돼서 예. 지금 지원이랑 송현이가 미녀 자매로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몇 학년인가요, 그 학생들이? 지원이는 나사렛 대학교 3학년이고요. 대학생이구나. 송현이는 공주여중 2학년이에요. 네. 두 자매가 네. 예, 연습하고 하는 거를 살짝 봤습니다만 네. 그게 다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런 영향력이 있으셨군요. 실마리를 푸른 것 같아요. 제가 최초에. 네. 그 어머니 마음도 정말 이해가 가요.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될 때까지는 그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을 텐데 그 역할을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도 결국은 내 아들도 장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설득력이 더 있었지 그럼요. 예. 않았을까. 만약에 제 아들이 장애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네.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음.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을 상담을 되게 많이 해줘요. 예. 어차피 장애가 비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또 그걸로 또 훌륭하게 이렇게 지원이 같은 네. 학생이 탄생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랬겠네요. 우리 박영주 선생님은 진짜 세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 것 같은 네. 예,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끝으로 네. 2021년에 네. 대한민국 스승상을 받으셨어요. 네. 지금 앞에 이렇게 말씀해 오신 것만 봐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 그때 5월달 제10회 대한민국 스승상에서 대상을 받으시기도 했고요. 네. 어땠어요? 그 순간이. 그거를 이제 학교에 공문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추천을 한 하라고. 번도 그걸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때도 임진한 교장 선생님께서 네. 이걸 한번 써봐라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받을 수 있을까 했더니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네.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썼어요. 교사로 32년간 네. 학교마다 사실 그 지원이 말고도 여러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돌봐줬던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돌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학교마다 가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네. 걸로 해서 이제 가는 학교마다 봉사단도 네, 만들었고 네. 또 이렇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육도 32년간 정말 출산 휴가도 없이 그러니까. 아이를 여름방학이 겨울방학이 났어요 제가. 아, 그래서 거의 출산 휴가도 안 쓰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한번 세상에. 내보자 예.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대상을 받게 됐어요.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에도 전념을 하셨고 또 학생 교육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신 건 물론이고요.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동료 교원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정도로 그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큰 기감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정말 그렇다면 그 스승상은 어디 주관 기관에서 줬나요? 그거는 예. 교원 공제라고 거기서 거기와 음. 교육부가 함께 해가지고 홍조 근정 훈장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훈장과 네. 상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금 2천만 원? 네네네. 궁금한데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네. 사실 이제 저는 상금 1,000만 원 이렇게 대상만 2천만 원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한데요. 1,000만 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50 반은 기부를 하고 반은 감사한 분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아, 했는데 네.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와. 대상을 받았고 예. 그리고 그 상은 예.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금도 어머나. 있을 줄 알았더니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사실 그 수만 공동체에 네. 현물로도 기부하고 현금으로도 기부를 하고요. 아우, 또 주위 분들한테 감사 인사도 좀 드리고 아우, 저를 위한 선물도 좀 하나 그렇죠. 당연히 하고, 고생하셨는데 와, 그 2천만 원이 정말 많은 데 쓰고 싶은 그런 쓰고 싶은 데를 평상시에 갖고 있던데 다 쓰신 거네요. 결국은 그럼. 다 썼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세금이 없던가요, 정말? 세금이 없어요. 역시 대한민국 스승상이네요. 네. 네, 그건 잘하신 것 같으네요, 정말. 그리고 선생님 어떤 책도 출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음악을 묻다? 세종예술고 2학년 학생들에게 음악을 묻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그 묻다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네. 이제 학생들이 음악을 묻는다라는 물음표도 있고 예. 음악을 자기들이 나중에 컸을 때 타임캡슐처럼 네. 묻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당장 뭐 대학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가 나중에 어떠한 음악가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1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네. 학생들과 함께 네. 써가지고 책을 출간했습니다. 몇 년도에 출간하셨어요? 2020년에 한 것 같아요. 네. 몇 페이지로 구성됐나요? 몇 페이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그 발간을 했으니까요. 학생들이 네, 10개의 네. 키워드를 네. 17명의 학생들이 다 한 3, 4쪽 이상씩 썼어요. 네. 그 선생님께서 그 첫 부임지 학교가 선마을 쪽이었어요. 네.
거기는 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몇 거기는- 년간 근무하셨어요? 거기는 예. 그 지금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배를 타고 가면 그 신도라는 섬이었고요. 네. 처음에 거기 갔을 때 너무너무 무섭고 춥고 떨리고 네. 했어요. 그런데 네. 학생들이 30명 있었는데 다들 저를 보는 눈들이 너무너무 뭔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기대고 싶은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과 함께 사물놀이단 만들어 가지고 네, 네. 동네 행사에 풍장도 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훌륭하시고요.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정말 우리 선생님께서는 충분히 대한민국 스승상을 받으실 만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육 발전에 또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우수 교육자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교사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세종예술고등학교에 근무하시면서 아이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 또 학부모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머니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부모님들한테 네.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것보다 사실은 진학보단 진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대부분 이제 누구나 저도 엄마지만 진학에 초점을 두고 막 너무 매진을 하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아이들의 그 긴 장래를 봐서 진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들한테는 너무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아이들이 그 학교에 와서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좀 늦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다가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네. 사실 예술가가 지금 뭐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이 걸쳐서 예술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애쓰지 말고 네. 대신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 언젠가는 그 멋진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세종예술고등학교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예다움 이사장이면서 박영주 음악부장님, 대한민국의 스승상을 받으셨던 우리 박영주 선생님을 모시고 이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곡으로 베트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